국민의 혈세를 이름만 받고 퍼주게 하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을 도덕 불감증 환자로 만든 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춘색이 정치, 패거리 정치, 부패 정치를 반복하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모기사슬로 엮여있는 현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에 시동을 걸 때가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보수 진보라는 단어를 이 땅에서 쓸어냅시다. 노장청의 화합으로 신구가 명예롭게 조화를 이루는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망령처럼 살아나는 영호남의 갈등을 치유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민과 가슴을 맞대고 영세산인 소외계층의 희망을 열어주는 생활 밀착형 정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4지대, 제4세력을 총결집을 통해 제4의 후보를 만들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5,000명이 1차 서명을 마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대 국민 대통령 후보 추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개조를 위한 시민혁명의 역사적 대장정을 출발합니다. 이 모두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재정당 및 각 사회단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역사인식이 올바른 사람, 국가관리 투철한 사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역동적인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국민 여러분,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힘을 보태주십시오. 2월 21일, 11월 3일 충남 대민 박서구.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이 부상합니다. 매번 반복됐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정권 심판이지만 멀리서 보면 정권 나눠놓기였습니다. 그 주기가 5년이냐 10년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이 정권 교체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면 그것이 정권 교체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권 교체를 방금 박서구 충남 도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구호를 외치면 맨 마지막 단어만 제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제창 부탁드립니다. 진영을 넘는 제3지대 국민이 만들자! 만들자! 거대 양당으로부터 해방되자! 최악의 대선 구도를 최선의 대선 구도로 바꾸자! 네, 감사합니다.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나섰습니다. 원래 이 제안은 8명의 청년 제안자가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김주영 계약직 노동자 청년이 나서서 발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노동자 김주영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청년들은 불행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무능해져 온 이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도처에서 산업재해와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거대 양당의 후보자들은 기득권에 자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청년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집단이 아니라 그저 선거철에 나눠 가질 표를 주는 집단일 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이 공정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실은 기득권과 청년들 간의 불공정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대학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비 노동자로서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전환형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그 어디에도 청년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약속받는 일자리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한편 청년들은 편히 누울 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업 삼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후보에게도 그저 있는 자들의 투기를 위해 무작정 공급을 늘리겠다는 후보에게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노동과 주거의 모든 면에서 거대 양당이 주도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특권층에게 투표할 수 없습니다. 입시 비리를 해결하면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후보에게 더 이상 청년들이 표를 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내일에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청년이 노동자 때문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망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빈곤은 기본소득만 주면 해결된다는 그런 아니라는 판단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답게 과감하게 더 나은 선택을 합시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모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후보를 향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용기, 그런 생각과 그래도 더 싫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사표 심리를 이용해 소속 정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득표를 보이는 것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거대 양당의 부패한 협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함께 용기를 냅시다.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을 돌파할 새로운 후보를 상상해냅시다. 이를 통해 이번 대선이 캐스팅 보트를 만들어냅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모두를 심판하는 새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냅시다.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완전한 세력 교체를 이루는 정치혁명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표가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길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청년 여러분께 각별히 제안해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에 연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현재 청년으로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는 김주영 님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청년으로서 발언하기 힘들 텐데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잠깐 회사에다 말씀을 하시고 그 시작에 대표를 맡고 계시는 신현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가정폭력 당사자 네트워크 시작의 심연우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가정폭력을 말해요 사회 공론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가정폭력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인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청년들이 성평등 사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연대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성평등 사회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가정폭력 안에는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99%의 사회 문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폭력, 이혼, 아동학대, 가출, 외도, 청소년들의 임신, 낙태, 입양, 한부모, 양육비 미애,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모든 사회 문제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가정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나 분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노동 돌봄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76년도부터 여성차별 철폐 조약을 맺어왔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성주류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51명, 27%만이 여성의 삶을 대표하고 있고 이 의원들 중에서도 가정폭력이 현재 구청장의 가정폭력 사태를 물어줄 수 있는 의원 하나가 없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은 통계에서도 심각하게 누락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여성은 1%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기 있는 여성들의 신고를 경찰은 1년 동안 신고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이 너무 매우 짧고 또 피해자 범죄 원표상에는 남편이라고 하는 가해자 항목들이 빠져 있어서 가정폭력을 아무리 통계 내봐야 가정폭력에서 남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은폐하는 사회에서는 성평등 전략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들의 99%가 쉼터로 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지원은 99% 쉼터로 향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에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 문제 안에 숨겨져 있는 노동과 돌봄의 갈등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성평등, 노동, 돌봄, 기후 정의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동과 사적 모임,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자유를 빼앗겼던 지난 코로나19 전국에서 이제 가까스로 빠져나와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꿈꿀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번 대선전을 MZ세대의 매우 정치적인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스스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총결산을 이룬 양당 남성 기득권 정치의 해체를 외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적 시간으로 맞이하기를 희망합니다. 가정폭력을 뒤집어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성평등 정의 하나만을 제대로 수립한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99%의 사회 문제를 모두 풀 수 있고 우리 모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을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가정폭력 당사자 네트워크 시작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도 유권자입니다. 여성의 표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당 후보자들 모두 제대로 된 정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 뜨겁게 한번 외쳐볼까요? 여성 유권자 고려 없이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20대 대통령은 여성을 함께 시민으로 국민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당의 청년당원이 나서주셨습니다. 최주인 의원 청년당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 다당제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자신의 행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상대방을 비판하기만 하면 그 반사이익으로 자신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대안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양당 체제는 이제 그 효능을 다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려놓고도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밝혀진 의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을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았었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것이면 탈당 조치는 왜 했으며 제명 조치는 왜 했습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잘잘못에 따라 처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편, 제 식구 감싸기 편을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이 어찌 공정이 될 수 있고 어찌 상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양당 체제에 반대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당 체제라는 벽을 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이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드립니다. 이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것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여 연대합시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대리인을 함께 세웁시다.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합쳐서 이 벽을 넘자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름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타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 희망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나아갑시다. 새로운 공화국으로. 네, 발언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힘을 합쳐 벽을 넘자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이제 진영을 넘어 생각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면 그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 힘을 합쳐 벽을 넘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번 대선에서 힘을 합쳐 벽을 넘자! 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간호사님이 오셨습니다. 김주희 청년 간호사님께서 이 기자회견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선 전환 추진위에 참가하게 되셨는지 발언하시겠습니다. 양당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라. 적폐 정치를 소신의 정치로 바꾸자.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여성이자 간호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무엇으로도 기존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청년도, 여성도, 그리고 간호사의 목소리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지만 합의 안에는 간호인력과 관련한 가평 반환과 즉각 감염병동 인력 기준 발열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방역 최전선에서 간호사들은 매일매일을 임상에서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환자를 보는 우리의 나날은 당장이지만 환자를 보기 위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감염병동 인력 기준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이에 본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는 다른 대안의 정치, 기득권 양당의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국민의 진실된 참여 정치를 실현하려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국민이 불만을 가져도 양당 정치의 한계로 투표로서 실현되지 못할 때 정치는 부패합니다. 투표로 나의 뜻을 대변할 수 없어 답답한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대선전환위원회는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만큼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득권 양당들이 34년간 번갈아 권력을 차지하며 적폐를 이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치로 인해 과오로 청산하는 자정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어 이것이 아니면 저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밖에 없기에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국의 정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소외된 계층들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정치,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화천대유와 같은 적폐마저도 통치를 원망하는 불투명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대변할 수 있는 투명한 정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서 치열한 난항을 보냈지만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로서 여전히 미투 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했는데도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성폭력 무고죄 법안을 신청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루어갈 한 명의 청년으로서 희신의 순간이 왔음을 선언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새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것을 열망합니다. 뒤에 바로 청년 제안자 8인 중 두 분의 성명서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에는 아까 발언해주신 최준원, 김주희 제안자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치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정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재난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지금의 대선 국면을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대 양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과 50억 퇴직금, LH 사태, 고발 사주 사건에서 보여준 여야의 의도적 무능은 검찰, 언론, 정치인 등 엘리트 특권층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혀 공공적이지 못한 사업을 설계해놓고 그 책임을 회피한 채 상대 방탄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는 유력 의혹을 해명하기보다 시종일관 제보자와 언론을 공격, 폄훼하며 음모론을 펴고 있습니다. 결국 양아치와 조폭 중 대통령을 뽑아야 할 지경입니다. 양심이 남아있는 것이란 믿음은 특권층의 보호막이고 더 나쁜 놈을 뽑자는 투표는 기득권의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민은 생계에 대한 위협과 빚더미 아래서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소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 위기의 손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던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치적 재난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의 분노를 대변할 후보들이 필요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사회 정의를 회복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휘청거리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를 살릴 후보여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과 코로나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의 노고를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직시하며 환경과 사회 전환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성폭력에 고통받는 피해자를 안전케 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청년을 위한 대책을 만들 리더여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만든 이런 막은 변화의 문을 엽시다.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출연이 막혀 있습니다.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추구해온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같은 대선주자들 말입니다. 강력한 제3지대 후보들의 등장을 독려하는 국민적 공론장을 엽시다. 거대 양당을 빼고 진영을 넘어 앞나가는 이 제안은 강요된 양자택일을 깨는 우리의 플랜 A입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 기득권자가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는 항상 많은 이들의 선량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5,000명의 연맹자가 모인다면 우리 제안자들은 대선판을 바꿀 전략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연말의 제안드립니다. 개인으로는 부족하지만 함께 모인 우리는 우선의 판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제안자 김주영 계약직 노동자, 김세울 취업준비생, 김현상 청년 농민, 노현범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 심연우 가정폭력검사자 네트워크 시작 대표,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임명무 K능력한다의 작가, 최준원 국민의당 당원. 이상입니다. 예, 낭독 감사합니다. 뒤에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퍼포먼스 직전에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것이니 크게 제창해 주십시오. 한숨 나오는 대성정국, 양당의 의도적 무능에 국민은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양당이 틀어막은 시대적 변화, 국민이 나서서 변화의 문을 열자. 열자! 국민을 배신한 거대 양당 제외하고 강력한 제3의 후보들을 만들자. 예, 감사합니다. 뒤에 퍼포먼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진행자분들은 현수막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현수막 뒤에 서 계셔 주시면 됩니다. 권장을 정치하는 사람들, 야시 정치하는 사람들, 당장 물러가라!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셨는데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3명 보고 있어요. 네, 퍼포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대한민국의 시대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꽉 막힌 변화의 문을 우리 국민들이 열기 위해 애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드디어 양당이 물러나고 새로운 제3지대가 열립니다. 거대 양당으로부터 해방된 국민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용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시지요, 기자님들? 혹시 더 찍으셔야 되는 게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퍼포먼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의 각지에 계신 국민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지만 발언을 조금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네요. 그래서 자유 발언을 한 1분 정도만 좀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